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위별 미장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장 순서고요. 두 번째로 부위별 미장, 세 번째로 하자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장 순서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미장 사춤한 사진이에요. 맨 처음에 미장을 할 때는 미장 사춤을 하고, 그리고 초벌 미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발 미장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을 보면 목창호 가트를 세운 사진이에요. SD나 FST처럼 금속 창호도 사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면 이쪽이 욕실이에요. 이쪽이 침실입니다. 확대한 사진을 보면 화장실 쪽은 반드시 미장 사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욕실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우레탄 폼을 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수축이 되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장실 쪽은 반드시 미장 사춤을 하고, 그리고 이쪽 침실 쪽은 우레탄 폼을 싸서 시공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미장 사춤을 이 침실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강성도 높아지고 더 튼튼합니다. 그런데 시공성으로만 봤을 때는 이 우레탄 폼 쏘는 게 편리하죠, 작업자들은. 그래서 자재비는 이 미장 사춤보다 우레탄 폼이 더 비싸지만 시공성을 높이려고 이 우레탄 폼을 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쪽은 미장 사춤을 하고, 그리고 이쪽 침실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레탄 폼을 싸서 보통 마감을 짓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조정면에 전기 박스나 전기 배관짜리, 그리고 이 슬리브가 지나가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사춤을 한 사진이에요. 이 사춤을 해야지 미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내려오는 배관이나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배관 쪽에 조적을 쌓게 되면 이제 공극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춤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욕실인데,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전자리에 사춤을 해야 됩니다. 요 밑에는 사춤을 안 했죠. 이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 마감이긴 한데 이 면에 이제 방수를 해야겠죠. 이 방수를 하려면 이런 부분도 다 사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실 안쪽에 전기 배관자리 이런 것도 다 사춤을 해야지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샤워실은 뭐 1.8m, 그리고 일반적인 욕실은 1.2m 방수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화장실 외벽 쪽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외벽이니까 여기가 실이겠죠, 거실. 그래서 초벌 미장을 한 사진인데, 이 초벌 미장은 정벌 미장보다 좀 더 두껍게 합니다. 보통 미장은 18mm를 하는데 보통 한 10mm 이상 정도를 초벌 미장을 하고, 정벌 미장은 한 5mm 정도만 합니다. 초벌 미장을 할 때 가일키로 이렇게 줄을 냅니다. 그래야지 정벌 미장할 때 더 부착력이 좋습니다. 초벌 미장을 안 하고 바로 정벌 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건비가 절약하면 되겠죠. 그분은 뭐 2번 작업할 걸 1번 작업하니까. 그런데 이런 넓은 스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스판 같은 경우는 크랙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넓은 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초벌 미장하고 정벌 미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초벌 미장을 할 때 요 이제 코너 부분 쪽에 이제 비드를 한 번 더 대요. 그래서 양생시키고 나서 이 비드에 맞춰서 정벌 미장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쪽 조정면에 미장을 하고 이쪽 콘크리트 면에 견출을 한 상태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보면 신축줄눈을 넣어야 되죠. 이 신축줄눈을 넣을 때 미장칼로 홈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면 깔끔하게 나오면 다행인데, 보통 이 미장하는 칼로 신축줄눈을 내면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 옆면에 좀 요철이 생겼죠, 미장 똥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코킹을 쏜다 해도 이 요철이 발생하면 나중에 글라인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코킹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조정면의 미장, 그리고 콘크리트 면에 면이 안 좋아서 글라인딩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쪽도 조정면에 미장을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확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거는 신축줄을 넣었죠. 신축줄을 넣었는데 약간 앞에 사진이랑 좀 다른 게, 여기는 미장칼 중에 U자형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줄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좀 원형이라 요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코킹 마감할 때 편리합니다. 그런데
보통 U자형 칼을 들고 다니질 않아요. 미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미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U자형 미장칼로 신축줄눈을 한 번 더 당기게 되면 시간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이 U자형 칼 안 들고 일반적인 미장용 칼로 이 홈을 파서 신축줄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미장 쪽에 요철이 생길 경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코킹을 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라인딩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홈 파는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 부위별 미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판매 시설이에요. 뭐 부대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견출이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장이 이 천정고인 줄 알고 다시 미장을 합니다. 근데 천정고는 저 위에 있죠. 지금 보시면 몰딩이 위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작업을 다시 한 사진입니다. 이 미장 한 부분이. 천정 몰딩을 달려면 미장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장을 한 다시 사진입니다. 그래서 견출도 나중에 올려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보수한 사진이고요. 보수 전 사진인데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벽면에 견출한 벽면에 천정고 3600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천정고 3600이니까 이만큼 올려서 미장하거나 견출을 해야겠구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벽면에 이렇게 노란색 분필로 이렇게 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세대 욕실이에요. 욕실인데 타일을 붙이고 나서 이 상부 부분에 미장을 해야 됩니다. 이 미장하는 거는 이 화장실에 있는 냄새가 이 세대 쪽 거실이나 침실 쪽으로 이렇게 냄새가 방출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장은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두껍게 밀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멍들, 틈들, 그리고 이 조정면이 크랙이 가거나 이제 냄새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반드시 찾아서 미장을 한 번 더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경사물탈을 미장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삼방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카나 손수레가 손쉽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경사면을 잡은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지금 엘리베이터 턱에 한 15mm 정도는 낮게 쳐셔야 돼요. 나중에 타일 질이는 생각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 입구에 이 삼방틀 부분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철판으로 이제 삼방틀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골조면에 미장을 합니다. 보통 이 삼방틀 구간에. 그래서 지금 비드를 대고 그리고 초벌 미장을 한 상태예요. 지금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초벌 미장을 합니다. 이 초벌 미장을 예전에는 그냥 미장으로 한 경우도 있고 요 지금 사진은 단열 몰탈로 지금 초벌 미장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비드에 맞춰서 나중에 정벌을 하겠죠. 그리고 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정벌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정벌을 하면서 이 밑에 경사몰탈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기준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수레나 니어카를 끌고 편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이 경사몰탈을 치지 않게 되면 니어카나 손수레를 끌고 다닐 때 이 엘리베이터 턱을 치겠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 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사몰탈을 반드시 쳐서 시공성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창호 주위에 소폭 미장을 한 거예요. 이 부대 시설이나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로폼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형틀 작업을. 그러면 형틀 작업을 하고 이 창호를 걸기 전까지는 이 수직이랑 수평이 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호를 딱 걸고 나면 이 골조 라인이 맞는지 그리고 이 수직 라인이 맞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수직 부분, 그리고 수평 부분에 이렇게 미장을 해서 라인을 맞춘 겁니다. 그래야지 코킹도, 이 창호의 코킹도 깔끔하게 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수직 부분이 이쪽에 뉘었죠.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뉘었기 때문에 미장을 해서 라인을 맞췄고, 이 상부 부분은 라인이 맞아서 따로 미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위, 아래, 좌우 모두 다 미장을 했습니다. 근데 좌우 하단은 미장을 뭐 두껍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10mm 정도 미장을 하게 되면 붙어 있겠지만 뭐 20mm 이상 미장을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창호를 딱 걸려고 했어요. 근데 상부 쪽의 지리를 한 20mm 놓고, 그리고 밑에 뭐 미장 지리가 요건 한 뭐 3, 40mm 되겠죠. 3, 40mm 놓고 창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에 미장을 10mm만 하고 수평 라인을 잡기 위해서 10mm만 미장하고 코킹을 쏘면 딱 맞겠죠. 그리고 밑에는 뭐 미장을 두껍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창호를 살짝 들어서 걸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게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공용부 계단실이에요. 이 부분에 계단 타일을 시공하고 이렇게 소폭 미장을 한 겁니다. 소폭 미장이 이 계단서부터 요 그 골조 끝단까지 미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떨어질 위험이나 크랙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골조면과 타일면 사이에 여기만 소폭 미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도 적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보이시죠? 여기는 한 5mm 정도 뺐네요. 그래서 5mm 정도 빼놓은 상태인데 이제 미장을 하고 나중에 견출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늬코트를 칠하겠죠. 여기는 이제 무늬코트까지 시공을 했는데 이쪽에 소폭 미장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소폭 미장을 하고 도장을 무늬코트를 이제 땜빵을 하겠죠. 근데 요런 게 안 나오도록 관리자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관리자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주차장 기계실이나 발전기실이에요. 그 입구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타일을 붙이진 않죠. 그래서 미장 계단 마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탕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실을 띄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실 띄운 상태에서 요 황동 논슬립을 붙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생이 된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미장을 해서 라인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논슬립에 보양지를 벗기면 됩니다. 지금 뭐 보양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미장을 해서 마감을 짓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칼라무늬 콘크리트 재물 마감을 한 거예요. 주차장 램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약이라고 하죠. 보통 이 재물 마감을 시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야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철판 도장 같은 거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요 무늬를 만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시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물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형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무늬를 낸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물 마감이 끝나고 양생이 된 상태에서 부직포로 보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양생을 거친 다음에 이 부직포를 깔아서 작업 차량이 통행할 때 파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자 사례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쪽에 이제 단열재를 붙여 놓은 상태이고 이쪽에 미장벽 초벌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경량벽인데 요거는 작업 순서가 합지 석고를 대고 경량벽을 시공하고 그리고 나서 미장을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합지 석고보드를 붙이고 나서 미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석고보드 합지하기 전에 여기 비드를 먼저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이 미장 작업을 먼저 하려고 지금 비드를 대는 거예요. 이 석고보드 작업자보다 이 미장이 먼저 붙을 거를 예상하고, 그래서 만약에 석고보드를 먼저 붙이게 되면 이 비드를 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미장이 먼저 가게 되면 이렇게 비드를 대주고, 그리고 석고보드는 이 비드에 맞춰서 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조정면에 미장한 거, 그리고 경량벽이 이걸 시공해 놓은 거예요. 이 비드가 있는 거 보니까 미장이 먼저 갔겠죠. 근데 이 비드에 맞춰서 석고보드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 미장을 한 겁니다. 근데 미장을 이 석고보드에 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퍼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 미장면을
글라인딩을 하거나, 그래서 면이 일자가 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요 지금 보시면 미장면 위에 몰딩을 대놨어요. 근데 몰딩을 대는데 이제 틈이 좀 있겠죠. 이렇게 틈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미장에서 이 틈이 없도록 한 5mm 정도까지가 한계선이에요. 그래야지 도배가 10mm를 태우기 때문에 한 5mm 정도까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합지를 붙인 상태에서 조적의 미장면과의 단차가 생긴 거예요. 딱 봐도 이 미장이 먼저 갔겠죠. 여기 라인이 딱 보이니까 비드를 댄 게 딱 티가 나요. 그리고 나서 합지 석고를 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를 퍼티를 해서 라인을 맞추거나 이 미장면을 글라인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발코니 쪽인데, 요 지금 신축 뚫는 농 부분에 이제 면이 거칠고 이쪽 요철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긴 단차. 이런 거는 글라인딩 해서 면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킹도 깔끔하게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미장면인데 이제 가내가 이렇게 진 거예요. 면이 이제 움푹 들어갔죠. 여기는 미장면이 이렇게 누웠어요. 이 가구를 설치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좀 붙었는데 위에는 많이 떴죠. 이런 거는 미장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세대 발코니 쪽인데, 요 수전주위에 미장이 좀 거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글라인딩 해서 퍼티해서 마감을 지어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전주위에 면이 거칠거나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글라인딩하고 퍼티해서 면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코니 부분 상부 부분에 조인 부분이니까 코킹을 쏘겠죠. 그래도 면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글라인딩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면이 이쪽이 거칠죠. 이 비드면에 오염이 좀 많이 됐고, 이런 거는 도장할 때 다 드러나요. 아니면 퍼티를 다 하던가. 그랬기 때문에 미장할 때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창호 주위에 이제 비드를 댔어요. 비드를 댔는데 이 비드가 좀 오염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드가 오염이 됐죠. 이런 거는 퍼티로 잡기도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글라인딩 해서 면을 따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좀 이제 도장하고 나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장할 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발 미장을 하고 이 비드 부분은 꼭 닦아야 된다고 이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미장을 했어요. 한겨울에. 근데 이렇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예쁘죠? 근데 이거는 미장이 습식이기 때문에 동해를 입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얼면서 이렇게 꽃같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 이런 거는 봄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크랙이 가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없도록 열풍기나 아니면 뭐 고체연료를 떼거나 해서 난방을 해서 이렇게 미장을 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장 순서는 목창호 가틀과 같은 이제 문틀을 먼저 시공을 하고 사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벌 미장하고 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위별 미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미장, 뭐 찬틀 주위 미장, 그리고 경사 몰탈 미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삼방틀 미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관리로는 미장면의 가내나 단차, 그리고 신축 줄눈 주위의 요철, 그리고 수전이나 배관 주위의 거칠면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도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